구만수 박사님이 좋지. 은수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그렇지 않았고 어떻게 성장하였고 이제 투자의 관점이겠죠.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의 구만수 박사님이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뭐 책 몇 권 써야 되는데 그거. 근데 아무 짝에 쓸모없는 책에 대해서 아마 뭐 구만수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원래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람들은 인간극장에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래요. 적폐가 뭐 인간극장에서 공영방송에 나와서 되겠나? 아, 인간극장 나올 정도의 스토리가 되세요? 그럼 정말 말도 못하지. 내가 저번 달에 몇 달 됐네 그 우리 톡방에서 간단하게 그때 9편인가 8편에서 내가 조금씩 적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내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크게 뭐 그냥 그러는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뭐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랬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때 뭐 일요일날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뭐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지금 53인데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다 경험한 거야. 예를 들어서 빌라 하지 마라 이거 나 옛날에 나 다 사봐고 다 했던 거야. 아, 그러세요? 그럼 하나를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들어서는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직접적으로 진짜 당해봐야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도 뭐 처음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렇게 그때 언제야 결혼을 할 때가 96년도에 있으니까 정말 나는 뭐 사람들을 제보고 뭐 금수저다 뭐 굉장히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최소한 은수저.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원체 훌륭하셔가지고 이 도저히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일찍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출가를 했지.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가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일찍 출가를 했어. 근데 이제 원래 출가를 하면 절로 들어가야 되는 산으로 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공장에 가야 밥을 줬어. 공장에. 공장에서 일찍 출가를 했대잖아.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내가 오늘 이제 인생 스토리 이야기한다. 진짜 힘들게 내가 이야기 하잖아. 요 옛날에 공장 요 손가락 요 보면 요 손가락이 벨트에 말려서 새벽에 밤에 야간 일하다가 손가락 날아갈 뻔했어. 새벽 4시에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지나가는 차를 잡았는데 차를 안 세워주더라고. 막 피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거구나. 어린 나이에 많이 했지. 그리고 이제 뭐 전국을 많이 떠돌았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나이 먹고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아는 사람 많지만 나도 매일 예배 드리잖아, 요즘. 그래서 예배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교회 가는 줄 아는데 술 마신다고 매일. 총각 때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 그래서 마시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천만 원. 와이프한테 이제 이야기를 안 했지.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장가는 가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500만 원에 10만 원짜리 단칸박 사라고 그지 시작을 했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지. 그때 내가 프라이드 빨간색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걸 다 팔고 이제 새로운 새 출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번호 그대로 다 지금도 같은 전화번호였는데 진짜 돈 아낀다고 전화는 안 해. 받기만 받고 그랬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을 정도로 나도 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일이라는 일은 요즘 뭐 일자리 없다 그러지 다 개놈 새끼들이야 그거. 일자리 벼룩시장 보면 널려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도 다니고 나는 이날에 있다가 지금 놀아본 적이 없어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일하고 뭐 일자리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공장 생활하고 일하고 심지어는 길바닥에서 요즘엔 그런 게 잘 없는데 지금도 시골 아파트 대단지 앞에 가면 이제 천막 쳐놓고 뭐 옷 팔고 가방 팔고 뭐 그런 거 하거든. 나 그것도 다 했어. 옛날에 다 해가지고 차 안에서 잠자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 결혼하고 나서. 그럼 다 했어. 하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뭐 금수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짜 마이너스 인상에서 이렇게 20살 때는 카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때는 카드가 저건 줄 알았어. 난 그냥 잘 모르니까 카드 막 발급해 주더라고. 카드 막 썼어. 한 석 달 동안은 참 행복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거기 완전히 도깨비 방방이더라고. 막 썼더만. 신용불량자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내가 국민은행 VIP인데 옛날에 신용불량자를 국민은행에서 내를 갖다가 신용불량자 만들었다니까. 굉장히 충격인가 본데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모든 게 이렇게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이제 그 왜 스티브 잡스가 그 이제 학교 중퇴하고 나서 그 이제 서체 공부하고 그 도강하고 했다는 게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배워서 손해날 게 없고 배운 거는 언젠가는 다 써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실천했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가지 예로는 그때가 이제 이삿짐센터 제가 일을 할 때인데 그때 내 잊어먹지도 않는데 그 지금 부산에 보면 사직동에 삼성 그린코어라고 삼 언덕에 있어요. 그 굉장히 평수가 커요. 평수가 큰데 아니 이삿짐을 나는데 들어갔는데 전실이 우리 집 방보다 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주인한테 하소연을 해서 내가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냐 하니까 그분이 모르겠다. 지금 이제 같은 동시대에 사니까 불과 뭐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젊은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옛날에 다 힘들게 커서 지금 이렇게 왔다. 당신도 나이가 들면 분명히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다. 이런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 거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 소리야.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 절대 나는 이런 집에서 못 살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열심히 사니까 뭐 지금까지 사실은 온 거지.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해요. 완전히 금수저 아니냐. 정말 꽃길만 걸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정말 야생에서 진짜 보면은 내가 파이팅이 좀 있잖아. 있죠. 명예훼손을 하려면 하라고 내 벌금 내고 너 더 조질 거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생활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임장 다니고 답사 다니는 게 체득화된 거예요.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야. 돌아다니는 게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장돌뱅이라 그러지. 뭐 역마살 끼었다 그러고. 근데 이게 체질이 맞는 거야 이제는 체질이 맞는 거야. 체질이 맞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서 자기가 한 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중간 질문. 왜 검정고시를 보셨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일찍 출가했다고. 아버지가 원체 훌륭하셔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찍 출가했다고. 그때 그러면 출가를 하신 거군요. 일찍 내가 저 20살 이후인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제가 쪽팔려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지. 오늘 처음 이야기하네. 우리 톡방 사람들도 몰라. 내가 참 그래도 후랭이 TV에 내가 애정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원래는 자신의 본인의 어떤 과거를 이야기해봐야 좋은 거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 근데 뭐 이게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런 측면이 사실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새끼만 이거 좀 보고 우리 새끼 지금 보고 있을 거단 말이지. 우리 자식들이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은 걱정이 없어 이 자식들이. 뭐 그런 겸사 지금 그런 거고. 과거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진짜 뭐 소설 뭐 여러 권 쓰지만 뭐 나도 그 다름이 없다. 그 정도 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이야기를 이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톡방에서 이야기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게 뭐 그냥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였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96년도 5년도 이때만 해도 방을 구하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또 중개소를 가서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하면 중개비 또 아깝고 하니까 그때는 전부 다 이제 뭐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에다가 막 이렇게 방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 전화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만덕이었는데 구만덕이다. 그 만덕이었는데 이제 집을 한 칸을 얻어서 이제 그때는 그게 전세금이 이제 그냥 저축하듯이 알뜰살뜰 모아서 500만 원짜리 전세, 600만 원짜리 전세, 800만 원짜리 전세, 1000만 원짜리 전세, 1200만 원짜리 전세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그 재테크의 수단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었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13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가는데 이제 들어갔어. 요즘이야 뭐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이걸 다 저쳤다 뭐 이렇게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잘 몰랐고 나도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갔는데 뭔가 쎄해. 계속 막 이렇게 막 뭐가 날라와 집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인데 집 대문 현관에 뭐가 계속 날라와 집주인 이름으로. 그래서 모르는 내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뭔가 스쳐나가는 거야. 이 집이 뭔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등기부등본을 그때 처음 한번 떼어봤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뭐 법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하게 막 엄청 많아.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야. 뭐 이거 뭐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뭐 가처분 뭐 이제 그 예고 등기 뭐 이런 게 있었겠지. 뭐 있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하니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 이제 중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놓고 내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중개사분들이 지금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복덕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냥 뭐 정말 그냥 거간만 하셨던 그런 시대라서 뭐 법률적인 걸 지식이 사실은 일천하시지. 봐도 몰라. 그분도 몰라. 이건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이상해.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드니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딱 치면 다 나오지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연락에 이제 A4지에다가 써가지고 방했습니다 해서 붙여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빠져나왔는데 1년 후에 그 집주인을 화명동 그러니까 모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주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 운이 좋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집 경매 넘어갔다 하더라고. 진짜 그 전 재산 1,300만 원을 날릴 뻔한 걸 갖다가 하여튼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움직여서 빠져나왔던. 물론 이제 내 뒤에 받았던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돈 다 날라갔으면 또다시 굉장히 시리에 빠졌지 않았겠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IMF가 오고 이제 그때 막 저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IMF 때 사람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 IMF 때 이자가 24% 나왔어요. 24% 나와서 그 적금 넣은 걸 갖다가 받았는데 이자가 진짜 많더라고. 그거를 그때 참 박수 치면서 좋다 했는데 그때 사실은 집을 샀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을 이제 하나 샀는데 김해 삼방동이다 빌라를 샀는데 신혼집은 아니고 그냥 이제 조금 돈 벌어서 이제 나도 집 한 채 사자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 빌라를 샀는데 등기부 등본을 그때는 이제 아니까 일단 떼어봤어. 떼어봤는데 평수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판 사람 보고 막 전화해가지고 시발시발 했어. 왜 속였냐고. 왜 이게 속인 걸 팔았냐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원래 그 등기부 등본에는 전유 부분만 나와. 공용 부분은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식해서 몰랐어 그랬던 거야. 미안합니다 했는데 어찌됐든 미안한 게 또 아니었던 게 뭐냐면 확인을 제대로 못했던 게 뭐냐면 그냥 즐거운 마음에 무조건 들어가서 살 생각만 했지 집을 꼼꼼히 안 살펴본 거야. 근데 집이 방바닥이 이렇게 싹 기울어진 거예요. 집이 내려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슬도 마찬가지고 뭐 볼펜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도로로 굴러가. 근데 이제 나는 알았지. 알아서 근데 이제 물을 수도 없고 이제 뒤에 알았으니까 살면서 알았으니까. 집에 그때만 해도 지금은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게 실례였지만 그때만 해도 그 크게 실례가 아니었고 그냥 야 와서 한 잔 더 하자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지. 근데 왔는데 방바닥이 왜 이러냐면서 도로로 막 굴리고 그리고 근데 참 눈치도 없는 것들이야. 그냥 막 그러면 그냥 그러는지 알고 지금 지가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남의 흠을 지적해봐야 당하는 입장에서 엄청 열만 받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집들은 이제 그 발코니를 불법으로 막 이렇게 달아낸 옛날에 빌라들이 많다. 그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쑥쑥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을 지었던 걸 갖다가 그게 다 달아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달아낸 게 이제 철판이 되다 보니까 비 오면은 완전히 뭐 천둥 번개 소리가 이제 두두두두두. 그때 이제 빌라를 사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로 팔았어.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상 가격보다 마이너스 팔고. 근데 팔기도 되게 힘들었어. 이제 빌라라는 것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빌라들은 뭐 사실은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썩빌들 지금 난리 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투자는 확률 게임이고 그런 거 갖고 있다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도 옛날 시절은 당해본 부분들이고 애들이 이제 조금 컸지. 애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거 팔고 나서 이제 다시 전세 사는데 뭐 전세 지금 한참 많이 지금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는 부산의 그 기비골 마을이라고 있어. 내 다 알아. 내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복도식인데 애가 이제 학교는 안 들어갔어. 그때 뭐 7살, 이제 9살, 이제 작은 놈이 7살? 아니다. 작은 놈이 5살, 큰 놈이 뭐 7살, 8살. 이제 학교 막 들어가고 유치원 가고 막
이럴 때인데 한날은 이제 그때만 이제 뭐 장사하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막 이럴 때 이제 한날 그때도 계속 그럼 이제 피곤하니까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일찍 청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막 소주 한 잔 딱 먹고 이제 일찍 자면 이제 잠깐 자는 거야. 잠깐 자고 이제 한 1시나 2시 눈 뜨면은 그때부터 이제 천정 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옆에 보면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있으면 잘 자. 뭐 근데 나는 잠이 안 온 거야. 야, 이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아,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냐.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게 한 몇 날 며칠 고민을 했는가 봐.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손이 2개고 발이 2개고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내가 24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 다 빼면 내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있고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하고 나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지. 이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뭔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내가 살아오는 이 패턴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지. 하고 나서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초반 때지 뭐 2000년 초반 때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 이거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뭐 제일 만만한 거 있잖아. 공인중개사. 내가 2003년도에 14회 공인중개사거든. 그때 합격을 했거든.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으니까 뭔가 또 어떤 돌파구가 있는가 싶어갖고 이게 이 14회 공인중개사들이 그때 모임이 있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허연도라고 걔도 그때 내하고 그때 같이 합격했던 동기. 상가 중개 관련해서 강의하는 애인데 중개 소장님들한테 거의 뭐 상가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네. 그때 이제 얘를 그때 만났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나도 이제 지금 뭐 부산의 공법협회 공법 강사긴 하지만 실무교육 강사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들 시험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원래 13회부터 어려웠거든. 지문이 길어서 12회까지는 조금 이제 쉬웠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따고 나면 이 급대가리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기 딴에는 되게 힘든 시험을 합격을 했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긍지감도 느끼고 뭐 이 세상 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뭐 당연하죠. 힘들게 공부를 했으니까. 네. 또 합격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오바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안다던가 뭐 모든 갖다가 뭐 아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끝났어. 뭐 이건 내 세상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나도 그랬으니까 그때 내가 그 기분을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모임이 해갖고 뭐 일사천리라고 해서 일사천리라고 있어요. 14회 일사천리.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나가서 만나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 진짜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성토부터 시작해서 뭐 이건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이건 이래 해야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그만큼 이제 뭐 의기가 충만했지.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중반쯤 됐지.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돼서 그때 당시에 그 양산에 동시 분양을 했었거든요. 이편한 세상. 내 블로그 보면 다 나오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이렇게 이 시스템이 눈이 멀어서 미계약 그러니까 청약하고 나서 미계약된 것들을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 빼돌려가지고 원장 정리해서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2개를 사가지고 2개를 살려고 이제 했는데 겁대가리 없었지. 살려고 이제 근데 나도 모르잖아. 몰라서 이제 물어봤어. 우리 그 14회 동기들한테 사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막 그렇게 뭐 정부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의기충만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실제 투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두리뭉실하게 뭐 사면 손해는 안 보이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그때도 이제 시장이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입지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런 걸 따지는 인간들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겠냐고 뭐 그런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 뭔가 지도 내한테 이제 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갖고 나도 뭐 잘 모르겠고 뭐 대체적으로 뭐 손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이었어.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것도 피 주고 2개를요? 예, 2개를 다 피 주고.
피 주고 샀는데 큰 평수 2개를 이제 피 주고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정부 정책이 막 계속 이제 막 나오면서 결국은 급기야 8.3일 조치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개박살이 났단 말이지. 그래갖고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집이 안 팔려. 마이너스. 이 얘기 하기 전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바둑 두시는 분 알지만 18급 길이, 즉 뭐냐면 초보자끼리는 의논하지 말라는 거지. 초보자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거 살까요 해서 뭔가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야. 내가 아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럴 거야. 초보자가 초보자한테 물어보면 그 초보자도 뭔가 대답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줘. 사지 말라 소리도 못 하겠고 사라 소리도 못 하겠고 지도 모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완전히 폭락장 분위기였으면은 사지 마라 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여기서도 돈 벌었다, 저기서도 돈 벌었다, 다 돈 벌었다 하니까, 그래, 사면 손해야 보겠냐, 이런 식으로 중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100% 다 물려. 왜? 조언을 하려면, 또 조언을 받으려면,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18급끼리, 바둑 제일 초보가 18급이, 그러니까 태권도를 치면은 하얀 띠끼리, 백띠끼리 있잖아. 돌아다니지도 말고, 의논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니까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고, 조언을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 맞다.